개인적으로는 월가의 반응에서 보이는 것만큼 실망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더불어 우버 주식이 이번 행사로 인해 상당히 크게 움직였다는 점도 있었는데, 사람 운전의 택시 서비스와 로보택시 시장의 기회를 다시 생각해보면 이건 어리석은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220.89를 기록했고요. 오늘 하루 0.2%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어닝까지는 6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예정했던 대로 펜실베니아에서 강연을 시작했고, 이 강연은 X에서 온라인으로 시청이 가능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에게 지게 된다면 앞으로 미국은 캘리포니아처럼 될 것이라고 말하며, 캘리포니아에서는 아이디 없이 투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맘대로 조작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지면 아마도 마지막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더 이상 선거를 해도 이길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정의하며 꼭 투표해서 트럼프를 뽑자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방송은 X에서 무려 95만 명이 실시간으로 시청했으며, 언론에서는 트럼프와 해리스가 비슷한 지지를 얻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 현재 트럼프와 해리스 중 누가 이길지 예측하고 있는 배팅에서는 트럼프가 24%로 해리스를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에서도 말했듯 배팅 사이트라서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누구는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해리스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악의 결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인데요. 이전까지는 민주당에 유리한 NBC 방송에 나와서 트럼프와 비등한 실력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받았지만, 그때는 중립을 지켜야 할 사회자가 트럼프의 말이 끝날 때마다 팩트체크를 해서 한쪽만 일방적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말하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해리스는 떨어지는 지지율을 만회하고자 공화당의 우호적인 폭스뉴스에 출연했고요. 이 적지에서 정확한 대답을 해 아무래도 지지율을 반등시켜야겠다고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사회자는 매우 날카로운 질문으로 해리스를 몰아세웠고, 미국인 중 79%가 지금 미국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대답했는데, 이 3년 반이나 부통령으로 지냈던 본인이 이런 책임을 무시하고 또다시 4년을 집권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했고, 이 카밀라 해리스는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런 동문서답을 시작하더니 모든 게 10년간 트럼프가 잘못했기 때문이라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해리스의 토론 수준을 확인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결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 해리스와 트럼프의 격차는 24%로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데, 이 베팅 사이트에서 보여주는 지지율 격차가 뭐 그리 중요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현재의 상황을 심각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은 바로 전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와 현 대통령인 조 바이든이고요.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의 추모식에서 대화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는데, 이 많은 언론에서 두 사람이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가 없이 영상만 있는 장면에서 언론사에서는 입모양을 보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를 고용해 그 대화를 복원하기 시작했고요. 이 둘의 대화가 드디어 노출되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조 바이든은 오바마에게 카밀라 해리스가 자신보다 약하다는 것을 오바마에게 설명하고 있었고, 오바마는 이런 바이든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이라면서 조 바이든 대신 카밀라 해리스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는 것만 같은 대화 내용이 노출되었습니다. 자, 어쩌면 이번 선거의 배후에는 오바마가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대화의 내용이 좀 충격적인데요. 이 대화를 보면 알 수 있듯 트럼프와 해리스의 지지율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을 이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게 될지 11월 5일까지 그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는 위 로봇 행사장에서 테슬라의 로봇인 옵티모스를 선보였고요. 영상을 보면 테슬라의 로봇이 관객에게 맥주를 따라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서로가 대화까지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영상이 올라간 이후 많은 사람들이 로봇이 움직이는 것 바로 뒤에 이 사람이 원격 조종했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이 테슬라 측에서도 사람이 어느 정도 도와주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월가에서는 테슬라의 로봇이 가치가 없다라는 평가를 하며 무시해도 되는 상품인 양 평가하고 있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자, 테슬라는 이런 월가의 평가가 못마땅했는지 바로 새로운 영상을 올렸고요. 이 영상의 오른쪽에는 로봇의 움직임이 모두 원격 조종이 아닌 자율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태그를 달아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영상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면 테슬라의 로봇이 공장 안을 걸어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공장 안에는 실내이기 때문에 이 로봇이 스스로 장애물이 어디 있는 건지 파악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다니면서 실제로 로봇이 보고 있는 화면을 보면 이 장소와 그것을 스캔해서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대가 아닌 여러 대의 로봇이 실내를 스캔하고 다니면 그것이 실제로 지도가 되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 충전소가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파악한 다음에는 이 등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 충전을 스스로 하게 되고 필요한 만큼의 충전이 되게 된다면 다시 또 일을 하러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로봇은 현재 테슬라의 공장에서 배터리를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배터리가 다 채워진 트레이는 11kg 정도 되는 것인데 이것을 손끝으로 들어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실제로 유용하게 사용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평지뿐만 아니라 계단도 올라가는 옵티머스를 공개했고요. 이 테슬라의 로봇이 공장 안 어디든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의 위 로봇 이벤트와 똑같은 장면을 보여주면서 테슬라의 로봇은 사람과 실제로 인터랙션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물을 주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과자를 달라고 했을 때 과자를 주는 것을 보여주면서 실제로 테슬라의 로봇이 사람의 행동과 지시하는 것을 확인하고 또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 이 모든 것이 자율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위 로봇 행사장에서 봤던 것처럼 로봇이 사람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지목을 하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물체를 짚고 또 관객에게 제품을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행사장에서 똑같은 행동을 했던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테슬라가 굳이 이 장면을 다시 보여주는 것은 바로 행사장에서 보여준 테슬라의 로봇이 작동하는 모든 것이 원격 조종이 아닌 자율 동작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테슬라의 로봇은 인간과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의 로봇 부분 부사장으로 승진한 밀란 코박은 X에 글을 올리면서 이번에 공개된 영상을 설명했는데요. 로봇이 다니는 대부분의 환경이 실내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GPS가 없고, 그래서 테슬라의 로봇은 시각적 내비게이션이 중심이 되며 로봇은 카메라를 사용해 장애물을 피하고 새로운 장소를 자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으며 독특한 시각적 특징을 클라우드에 저장해 다른 로봇과 공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옵티머스는 실내에서도 지도에 도움이 없이 자율적으로 충전소로 갈 수 있게 되고, 스스로 도킹한 후 필요한 만큼 에너지를 채운 후 다시 또 일을 할 수 있는데요. 테슬라의 로봇이 어떻게 충전하는지 그 과정을 영상으로 정말 보여주고 있고, 또 충전 장치의 위치에 맞추기 위해서는 테슬라 로봇 뒤에 있는 카메라를 사용한다고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이벤트를 보고 모델2에 대한 세부 사항이 너무 안 나왔기 때문에 실망했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또 로봇에 대한 정보 역시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테슬라의 이벤트는 볼 게 없었다라는 평가를 하며, 월가에서는 디테일한 정보가 부족해 실망이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블룸버그에서는 예정되어 있었던 테슬라의 디테일한 프레젠테이션을 일론 머스크가 직접 다 취소했다고 전하고 있고, 그렇게 한 이유는 테슬라의 기술을 현재 카피하려는 회사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아무 기술도 공개하지 않고 그냥 로봇만 보여주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테슬라의 로봇택시에 대해서 가장 오랜 시간 분석하고 있는 ARK의 타샤키니는 이번 이벤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기에 왜 그런지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영문 음성과 한글 자막의 인터뷰는 영상이 시작되기 전 회원님들에게 먼저 선공개되었고요. 회원에 가입하시게 된다면 원본 영상을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라이센스 문제로 한국어로 더빙된 영상 시청하려고 하고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꼭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네, 우선 모두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이와 관련한 뉴스레터 글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행사 전에 제 생각을 정리한 블로그 글도 썼죠. 이 글은 우리가 여러 해 동안 배운 것들의 종합적인 정리인데 여전히 향후 로보택시 출시에도 매우 관련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놓친 점은 포인트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한 점이 있고 간과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I do have a couple points to make around like kind of some things I think that just weren't picked up well. 먼저 현장에서 느껴진 FSD 팀의 흥분을 정말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엔지니어들과 디자이너들이 이 행사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들이 테슬라의 미션에 대해 믿음을 갖고 있으며 우리의 반응을 보고 싶어 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Designers working at Tesla, surrounding this event. 그들은 모두 명확하게 미션을 잊고 있으며 우리의 반응을 보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의 피드백을 정말 사려 깊게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In terms of just looking for feedback for people from people at the event.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제가 캐시와 함께 워너 스튜디오에서 사이버캡을 탔다는 것입니다. Around the Warner Brothers studio lot.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것이 폐쇄된 서킷보다는 공공도로에서 훨씬 더 어렵다는 점을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Something work on public roads than it is in a closed circuit setting. 그런데 이 차량에는 핸들도 페달도 없고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 점이 충분히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I think that that's an achievement that I feel like wasn't necessarily maybe as recognized as it should be. 폐쇄된 서킷 환경에서 이 기능을 구현했다는 건 공공도로로 넘어가는 또 다른 단계일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로토타입 차량이지만 이를 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This with, and I think that that's meaningful. 사이버캡뿐만 아니라 옵티머스 로봇도 테슬라의 제조 능력을 잘 보여줍니다. 프로토타입으로 50대 이상의 사이버캡과 옵티머스 로봇을 제작하는 일은 다른 스타트업들이라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일입니다. spin up 50 plus cybercabs as prototypes. 프레젠테이션에서 놓친 데이터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Any other startup out there would take Years. a fair amount of time, right? It's like to even Right. get to that level. But then what do you think people missed in the presentation, data point wise? 사실 사이버캡은 20대였고 나머지는 모델 X 또는 모델 Y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모델 Y 차량만 봤는데 기존 테슬라 차량들이죠. 우리는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앉아 이 폐쇄된 서킷에서 완전 자율주행으로 주행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That did within this closed circuit lot drive fully autonomously. So it 이 점이 그들의 다른 차량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사람들이 놓친 것은 지난 몇 년 전의 오토파일럿 데이에서 테슬라는 마일당 비용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마일당 1달러 50센트를 예상했었다는 것이고 이번 행사에서는 그 비용이 훨씬 낮게 제시되었습니다. per mile, and I believe they said something around like $1.50. I forget exactly what the benchmark was, but the price that they gave this most current, at this recent event was a lot lower than what they've said in the past. Okay. 일론 머스크가 스케일이 커지면 로보택시 서비스 비용이 마일당 약 20센트가 될 수 있다고 했고 세금을 포함하여 소비자에게는 약 30에서 40센트 정도로 예상된다고 했죠. 초기에는 우버보다 더 저렴하게 제공해야 할 겁니다. 우버는 서구 시장에서 마일당 약 $2, 개인 차량 운행비는 약 70센트 정도로 예상됩니다. In Western markets is around $2 per mile. Driving your personal car in the US on average is about 70 cents per mile. 가격이 낮아지면 개인 차량 구입을 피하는 방향으로 소비자들이 유도될 수 있게 되고 현재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공유보다 가격이 더 낮아지게 됩니다. Per mile, both below ride-hail and of driving a personal car. You expand the ride-hail market far past what we see it as today for human-driven ride-hail. 우버와 디디 이 두 회사만 해도 시가총액이 수천억 달러에 이르죠. 로보택시가 도입되면 전 세계적으로 주행되는 마일을 감안했을 때 시장 가치가 10조 달러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점이 되면 사람들을 설득해서 개인 차량 구매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도시 시장에서는 앞으로 10년 안에 이것이 주요한 교통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년간 이야기해온 것이지만 이제서야 실현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아직 정말 초기 단계에 있다는 것이죠. 웨이모가 첫 출시를 했지만 우리가 보기엔 테슬라가 이 방향에서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Is better set up to really scale this type of effort. 그래서 그 점에 대해 말씀하신 걸 들으니 자율주행 미래에 대해 굉장히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네요. Just hearing you say that, it's like, okay, we're very confident in an autonomous future. 그리고 웨이모가 할 수 있다면 테슬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테슬라는 할 수 있어도 웨이모는 같은 규모로는 할 수 없다고 보는 경우도 있죠. 왜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Scale. Can you talk about why that might be the case? 우선 웨이모가 먼저 출시한 점은 인정하고 서비스가 실제로 작동합니다. 지금 당장 샌프란시스코, LA, 피닉스에서 이용할 수 있고 오스틴에서도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테스트를 위한 몇몇 도시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당장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일부는 제한된 접근 방식이라 즉시 가입한다고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두 도시에서 웨이모 차량을 타봤고 서비스는 잘 작동합니다. 우버보다 조금 시간이 더 걸리긴 하지만 탑승 후에는 부드러운 주행을 제공합니다. 처음에는 운전석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놀라지만 곧 익숙해지고 대부분의 승객들은 그냥 핸드폰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너무 흥미로워서 계속 앞과 옆 창문을 바라보지만 서비스는 잘 작동합니다. 웨이모가 자율주행을 구현한 방식은 테슬라보다 훨씬 더 복잡한 센서, 시스템을 선택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가 카메라만 사용하는 시각 기반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자율주행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훨씬 더 어려운 문제일 뿐입니다. 웨이모는 라이다, 레이더, 다양한 센서와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웨이모는 라이다, 레이더, 그리고 다양한 센서와 카메라를 모두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차량은 기본적으로 매 순간 지금은 어느 센서를 신뢰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죠. 라이다는 레이저를 통해 3차원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카메라보다 잠재적으로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로는 물체가 얼마나 먼지 추론해야 하지만 라이다는 직접적인 측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웨이모 차량도 전봇대에 부딪힌 적이 있으니 완벽하지 않다는 점도 명확합니다. But the reality is that, a Waymo car ran into a telephone pole, right? So clearly, this system isn't perfect. 만약 최초로 출시하려고 했다면 이러한 더 복잡한 센서를 사용하는 것이 방법이었겠죠. 하지만 규모를 키워야 하는데 웨이모는 보통 라이다와 함께 고해상도 지도를 사용하고 이들은 출시하고자 하는 지역을 매핑하고 차량이 새로운 물체나 장애물을 식별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보를 얻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차량은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어떤 장애물인지 아니면 장애물이 아닌지에 대해 판단하는 일종의 기준을 참조할 수 있죠. 이것이 추가적인 단계 중 하나입니다. 테슬라는 HD 지도를 사용하지 않지만 센서 기술뿐만 아니라 제조업체이기도 하죠. 반면 웨이모는 현대나 지커 같은 회사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Waymo has to partner with companies like Hyundai and Zeekr. 웨이모는 이러한 업체들에게 차량을 생산하고 구매하도록 설득해야 하지만 테슬라는 자체 생산 차량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웨이모보다 훨씬 더 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웨이모의 차량 수는 최근 보고된 바에 따르면 700대였지만 테슬라는 수백만 대의 차량을 운영 중입니다. 테슬라는 하루에 약 500만 마일을 수집하는 반면 웨이모는 약 7만 마일을 수집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Collecting about 5 million miles a day just in FSD, compared to about 70,000 on Waymo's fleet. That's our estimate. 이렇게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속도가 정말 중요하며 최종적인 완전 자율주행을 위해 필요합니다. For corner cases and for getting those last steps to full autonomy right. 이번 행사에서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엔지니어들이 1kW 시당 5.5마일의 효율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정도 효율이라면 배터리 크기와 가동 시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Which would be amazing efficiency and somewhat, pretty much exactly in line with what we had modeled. Important for uptime and potential size of the battery. And just, to your point, Tesla's manufacturing. 테슬라는 이 차량을 약 3만 달러 아니면 그 이하로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효율이 높으면 범위에 따라 실제 비용은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도어 디자인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Much lower than that. What are your takes? What do you think of the doors? 사람들은 도어가 도시 환경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던데 이 디자인이 단지 프로토타입일까요? 아니면 실제 출시될 때도 유지될까요? Or do you think, we'll have those type of doors come launch? 네, 한번 깊이 들어봅시다. 왜 사람들이 이 디자인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어떤 의견이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도시 환경에서는 차체가 너무 넓게 펼쳐지는 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만약 도시 환경이라면 차 옆을 막거나 차선을 차지하는 것을 피하고 싶을 겁니다. The side, clip the lane, something like that. 예를 들어 모델 X의 경우 복잡한 팔콘 도어 디자인 덕분에 좁은 공간에서도 도어를 열 수 있습니다. 사이버캡은 비교적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죠. 사이버캡 도어에는 수평뿐만 아니라 수직 움직임도 있습니다. 사진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부에서 논의한 바에 따르면 모델 X는 주차 공간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사이버캡이 로보택시 전용 차량이라면 승객을 태울 때 주차 공간에 있을 필요가 없고 차를 조금 이동시키고 승객에게 걸어서 오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뉴욕 같은 곳에서는 제 생각엔 사이버캡 도어의 폭이 일반 차량 도어의 폭보다 크게 차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뉴욕시를 생각해보면 이건 어디까지나 제 추측에 불과하지만요. 차량에서 내리려고 문을 열 때 그 문이 차지하는 범위를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이 차선 쪽으로 나오는 정도가 일반 문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진 않아요. Significantly, like more kind of penetrating into the lane space than a regular door would be. 일반 차량 도어는 수평으로만 열리지만 사이버캡은 수직 움직임이 있어 공간 활용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Possible to make that even like a smaller envelope than a typical door would be. 그리고 자전거 이용자 같은 경우 앞으로 넘어지기보다는 뒤쪽으로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요. This way, instead of flipping over their handlebars, they'll get clotheslined backwards. 제 생각에는 일반적인 문이 완전히 열렸을 때 이런 다른 도로 이용자들에게는 이 방식보다 더 위험해 보입니다. Seems more dangerous than this for those types of other road users. 그리고 이 주제를 마무리하며 큰 차이가 있다고 느껴져요. 테슬라는 보통 두 가지 유형의 행사를 개최하잖아요. Right, Tesla typically hosts two different types of events. They host 예를 들어 배터리 데이, 자율주행 데이 같은 행사도 있고 좀 더 오락적이고 쇼맨십 있는 신제품 공개 행사도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배터리 데이 같은 이벤트를 기대했던 관객이나 월가 입장에서는 다소 달랐던 것 같아요. 이건 신제품 공개 행사였으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What are your thoughts on that? 저희도 이번 행사가 신제품 공개 행사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테슬라는 정보와 데이터가 많이 포함된 슬라이드를 활용하는 행사에서 새로운 제품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글은 이를 분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제품 공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 마음은 이해하지만 로보택시는 일반적인 제품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A little bit more complicated than the typical product. 그 이유는 이 뒤에 전체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단순히 자동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번 제품 출시가 이전의 어떤 행사보다 정보가 더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글은 자동차 가격에 대해 이야기하는 등 몇 가지 주요 슬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Previous ones, they did have a couple key slides, like they talked about the price of the car. 우리는 그들이 소비자에게 이 제품을 제공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차량에 대한 기대를 만들고 싶어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이는 서드파티들이 테슬라 차량을 소유한 로보택시 운영 비즈니스를 시작하도록 동기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모든 로보택시 차량이 테슬라의 자산으로 남지는 않을 것이며 서드파티들이 이를 소유하고 유지 관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시작하게끔 관심을 끌려는 목적도 있을 겁니다. 전 항상 더 많은 데이터를 원하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월가의 반응에서 보이는 것만큼 실망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더불어 우버 주식이 이번 행사로 인해 상당히 크게 움직였다는 점도 있었는데 And furthermore, I'll say that we also saw Uber stock move pretty significantly on this event. 사람 운전의 택시 서비스와 로보택시 시장의 기회를 다시 생각해보면 이건 어리석은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Human ride hail versus robotaxis. 물론 두 시장이 겹치는 부분은 있지만 완전히 같은 시장은 아닙니다. 로보택시는 훨씬 더 큰 기회이며 우버가 테슬라와 같은 완전 소유 기업만큼 경쟁력을 갖추기는 당분간 힘들 것으로 봅니다. Like a wholly owned player like Tesla will be anytime soon. 자, 영상을 다 봤는데 ARK에서는 이번 이벤트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이 바로 사이버캡뿐만 아닌 옵티머스 로봇도 등장한 것이라고 말하고 테슬라의 제조 능력이 현재 어떤지 잘 보여주는 행사였다라고 총평하고 있습니다. 자, 사이버캡이 20대나 나오고 또 로봇까지 행사장에서 수십 대를 보여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평가하며 다른 회사였다면 정말 오랜 시간 걸릴 일이었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은 10만 개의 엔비디아 GPU를 모아서 하나의 클러스터로 구성된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일론 머스크의 작업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슈퍼컴퓨터를 계획하고 장비를 납품하기까지 무려 3년이나 걸리며 또 설치하고 작동시키는 데는 1년이 더 걸려 총 4년이 걸리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4년이 걸릴 일을 무려 19일 만에 끝을 냈는데요.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단 한 명뿐이라고 일론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오토노머스 데이에서 테슬라의 로봇택시가 앞으로 마일당 1달러 50센트를 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이번에 테슬라 로봇택시의 서비스 비용은 마일당 20센트가 될 수 있다고 해 충격이었고 이 말은 이전에 비해서 7배나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버가 현재 미국 시장에서 마일당 약 2달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테슬라의 사이버캡과 우버의 서비스 가격은 무려 10배나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인데요. 이 테슬라의 사이버캡이 나와도 로봇이 운전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할 테고 그래서 테슬라 대신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우버를 선택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사람이 운전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비슷한 요금이 아니라 무려 10배의 차이가 난다면 과연 누가 사람이 운전하는 우버를 이용하게 될까 싶고요. 미친 듯한 가격 경쟁 때문이라도 테슬라의 로봇택시는 출시하게 된다면 승자 독식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현재 우버에서는 테슬라가 승자 독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자신 있게 주장하고 있지만 뒤로는 계속해서 테슬라와 파트너십을 하자고 말하고 있고 만약 테슬라가 파트너십을 하지 않는다면 우버의 운명은 현재 1년 또는 2년 안에 결정지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신감 있어 보이는 우버의 CEO의 말과는 다르게 우버는 새로운 생존 방법을 고민하는 것 같은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이런 우버의 결정을 크게 보도하고 있고 바로 우버가 익스페디아를 인수하겠다라는 의사를 보여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익스페디아는 여행 갈 때 비행기 티켓과 호텔 등을 예약하는 사이트로 유명한데요. 이 공항에서 호텔까지 가는데 렌트카나 또는 셔틀을 이용할 수 있는 옵션이 있지만 만약 우버가 인수하게 된다면 대신 우버만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를 넣을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아무리 테슬라의 로봇택시가 공항에 쫙 깔리더라도 아예 비행기 티켓을 끊는 단계부터 이용을 할 수 없게 만들겠다라는 우버의 전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될지 궁금하고요. 과연 사람들이 10배나 더 비싼 우버의 택시 서비스를 비행기 티켓과 함께 끊게 될지는 궁금해집니다. 자, ARK에서는 이번 이벤트가 사실 서드파티들의 테슬라 차량을 소유하고 또 로봇택시 운영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관심을 끄는 목적도 있는 것 같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ARK는 이번 테슬라의 이벤트가 월가의 반응에서 보이는 것처럼 실망스럽지는 않았다라고 총평하며 놀랍게도 테슬라 이벤트가 끝나고 로봇택시가 2026년에 나온다고 하니 오히려 테슬라의 주식은 떨어지고 우버의 주식이 크게 올랐는데 이것을 보고는 매우 어리석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테슬라의 로봇택시는 훨씬 더 큰 기회이고 우버가 테슬라와 경쟁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하면서 결국 로봇택시는 테슬라 승자 독식이 될 거다라는 전망에 힘을 더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